요즘 금리가 참 높습니다. 사람은 가끔 쉬어줘도 되지만 돈은 절대 쉬게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시기는 사람도 쉬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돈은 자면서도 굴릴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라. 이런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명언을 받들어서 만든 상품 파킹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요즘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 현금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굴릴 수 있게 만드는 파킹 ETF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 영일이치의 주인장이자 세상은 무섭지만 돈을 벌고 싶은 월급쟁이들에게 저자 최영은이라고 합니다. 파킹형 ETF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혹시 파킹 통장은 들어보셨나요? 이 상품은 좀 출시된 지 꽤 되어서 아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상품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파킹형 ETF는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의 공통점은요. 일복리 구조입니다. 매일매일 이자가 나온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금리가 뭐 3%, 4%라고 했을 때 매일 3%씩 주나요? 하면 여러분 그 은행 파산 납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연 이율이 3%라고 한다면 그거를 365로 나눈 그 이자를 매일매일 입금해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 이자가 쌓인 원금에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복리로 그거 되게 작긴 하지만 어쨌든 작아도 복리는 복리잖아요. 네, 그 개념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요. 둘 다 언제든지 입금할 수 있고 또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파킹 통장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입금했다가 또 원하면 또 뺄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자만 쏠쏠하게 빼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파킹형 ETF 역시도 그 어떤 조건 없습니다. 내가 돈을 넣어가지고 그 ETF를 매수를 하고 또 필요할 때 매도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파킹 통장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각 은행별로 좀 정책이 좀 달라요. 어떤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까지는 2.5% 그리고 5천만 원 이상부터는 2%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자를 주는 그런 은행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파킹 통장을 개설할 때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파킹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넣든 1000만 원을 넣든 1억을 넣든 똑같이 이율이 보장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실상 파킹 통장 같은 경우는 그 생활비 통장이나 혹은 잠깐 돈을 어디에 둘 데 없을 때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마트에서 뭘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그럼 거기서 잠깐 인출해서 써도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킹 ETF도 돈 맨날 주니까 거기다 다 넣어놔야지 할 경우 여러분 돈을 못 뺄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 그 증시가 9시부터 3시 20분에 끝나잖아요. 근데 3시 20분에 마트 가고 그럼 여러분 인출 못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상 대기 자금, 뭐 생활 필수 자금 이런 용도는 파킹 통장에 넣어두시고 그 외에 당분간 뺄 일 없는 그런 돈 하지만 좀 놀리게 좀 아쉬운 돈을 파킹형 ETF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이죠. 바로 금리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 뭐 여러 가지 추가 혜택, 뭐 마케팅, 뭐 선택 동의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기본 금리로만 다 따져봤을 때는 파킹형 ETF가 파킹 통장보다 이율이 1% 해서 크게는 2% 정도 좀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파킹형 통장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보장하는 이율이잖아요. 하지만 파킹형 ETF는 사실상 그것도 어떤 것을 되게 빠르게 사고 빠르게 팔고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이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조금 더 큰 대신에 금리가 당연히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이자를 매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파킹형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도 파킹형 ETF에 넣어주는 게 그래도 1%라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월급도 이쪽으로 받고 뭐 이것저것 동의하고 하면 파킹형 통장이 더 높게 받겠는데 하시면 그것으로 가입을 하면 되겠고 아니 난 이미 그런 거 없어 나는 끝났어 이미 월급 통장 다른 데 해버렸어 하시는 분들은 파킹형 ETF에서 금리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파킹형 ETF는 종류가 한 가지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거를 금리 지표로 하느냐, 기초 지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코 FR 그리고 소 FR 그 다음에 CD 마지막에 초단기 채권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코덱스, 솔, 뭐 하나, 아리랑 뭐 이런 식으로 많은 ETF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채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거야? 각각 좀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CD 금리 ETF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CD 금리를 기초로 합니다. CD 금리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해서 은행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은행이 발행해주는 예금 증서를 뜻합니다. 근데 그거는 무조건 은행이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현금과도 동일할 정도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D91일물의 금리로 이자를 받게 되는데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한 3.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코 FR이 있는데요. 코 FR은 이름 자체가 무위험 지표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1길 RP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1길 거래를 해야 됩니다. 하루 안에 무조건 팔아야 돼요. 심지어 국채나 통화증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팔아줄 수밖에 없고 돈을 돌려줘야 될 수밖에 없는 안전한 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코F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금리가 높았는데 요새 좀 금리가 안정되면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찾아보니까 한 3.4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 FR ETF를 하셨던 분들이 요새는 CD 금리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그런 모습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단기 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단기잖아요. 되게 안정적인 뭐 AA 등급, 뭐 AAA 등급의 채권을 그거를 사서 그거에 대한 금리를 제공을 하는데 이것도 정말 빨리 샀다가 빨리 팔기 때문에 손해를 거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래 들고 있을 때 이제 위험성이 생기는 거지 빨리 샀다가 뭐 빨리 파는 거는 그 위험성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안전한 그런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 FR은 조금 특이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 F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외국 거,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소 F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미국채를 담보로 한다는 거죠. 더 안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붙습니다. 왜냐면 USD, 이게 달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ETF 가격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소FR ETF를 가보면 생각보다 뭐야 안정성 있는 ETF라고 했더니 완전 롤러코스터잖아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같이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뭔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 FR ETF를 하는 것은 살짝 지금 이 ETF를 하는 그런 목적과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도 사람들이 왜 찾냐? 금리가 높아요. 역시 강대국 미국 다릅니다. 거의 5% 가 넘는 그런 금리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별로만 따져봤을 때는 소 FR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초단기 채권 ETF, 그 다음이 CD, 그 다음이 코 FR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ETF는 전혀 뭐 마이너스가 될 수 없냐? 원론상으로는 그래요. 마이너스가 날 수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금리가 갑자기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루 지나서 다시 팔고 다시 그걸로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채권이 마이너스가 난다.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아마. 네, 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 안정자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파킹형 ETF 종류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이걸 어디에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파킹 통장도 똑같죠. 적금이랑 뭐 예금이랑 이런 데 넣을 거 아니고 잠깐 뭐 쓸 돈이다. 그때 파킹 통장 쓰는 거잖아요. 파킹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주식을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그 단가에 안 내려왔어. 매수 대기 자금으로 두고 싶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CMA에 두면은 너무 이율이 너무 작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때 이제 이 파킹형 ETF에 넣어두면 그래도 매일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쉬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 계좌나 뭐 IRP, 퇴직연금, DC 이곳에 안전자산 부분으로 또 둘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금저축도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나는 어디에 사실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넣어주는 것보다 이 ETF를 넣어두면 매일매일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자에 대한 이익도 노릴 수가 있고, 괜히 내가 모르는데 넣었다가 아무리 연금저축이지만 또 마이너스 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 노후, 내 미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그 시간 동안 담아둘 수 있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 모든 이 파킹형 ETF가 안전자산 100은 아닙니다. 어떤 ETF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70%만 해당돼 해가지고 IRP나 연금저축펀드에 70%까지만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ETF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는 100%다 담아도 상관없는 안전자산이야 라고 취급하는 ETF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IRP에 70%를 위험자산으로 담아놨어. 그럼 나는 30%로 이거 ETF 하면 되겠네 하고 샀다가 매수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그 ETF가 위험자산군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안전자산에 속한 파킹형 ETF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이제 코덱스 CD, 그리고 코덱스 코 FR, 그리고 솔 초단기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다 안전자산 100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괜찮네 하고 이 ETF를 쳐다봤는데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여러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일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CD ETF가 100만 원 가량 합니다. 매일매일 금리 물이 바뀌는 금리 물이기 때문에 너무 가격을 작게 해버리면 괴리율이 그만큼 쉽게 발생할 수 있어서 그만큼 금액을 크게 해놨다고 하는데요. 나는 매수 대기 자금이 100만 원이 안 되는데 하시면 CD는 하시면 안 되겠죠. 그 대신에 그 가격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초단기 채권이나 코앱 FR이나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운용사마다 운용 보수도 다르고 이런 위험 등급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한번 투자 전에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매일매일 내 돈을 쉬지 않고 굴리게 하는 파킹형 ETF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크게 매수 대기 자금,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의 안전자산 배분 용도, 혹은 아직까지 어떤 것을 사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냥 세액공제용, 이 세 가지 용도로 파킹형 ETF를 좀 효율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